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또 어렵고 뭔가 좀 더 비용을 지불해서 더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일인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스스로 툴을 배워가지고 그냥 사부작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 그래서 뭘로 만드나부터 이제 사실 막막했는데 요새는 음. 워낙 홈페이지 만드는 툴들이 잘 돼 있고 사이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많아서 뭐 요새는 여러 가지 쓰는 것 같아. 나는 윅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됐더라고.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새는 또 워낙 많아지고 더 좋은 그 툴들이 생겨가지고 요새는 뭐지? 워드프레스라던가 스퀘어스페이스 이런 걸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첫 직장에서 홈페이지를 좀 관리할 때 윅스로 그때 내가 만든 건 아니었지만 관리를 이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한 윅스 사이트로 좀 시작을 했어. 일단 이 이 이거는 AI가 안 해 주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홈페이지 찾아보면. 만들어주는 거 어. 글쎄 될 그러게. 한번 법하다 진짜. 분위기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잡아주고. AI가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음. 어차피 음. 빅더에다 이미지 넣는 거잖아, 사실. 그치. 근데 그것도 뭐 사실 AI가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런 템플릿을 엄청 많이 올려놨어. 맞아. 믹스. 윅스나 워드프레스나. 그럼 그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거기서 이제 뭐 뺄 거 빼고 넣고 하면서 편집을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윅스가 아무래도 좀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약간은 요새 속도가 조금 일단 좀 느리고 이미지 같은 게 음. 좀 큰 게 들어가면 속도가 느리고 뭐 그렇다는 단점이 있어. 맞아. 넘어갈 때 한참 걸리면 답답하지. 맞아. 음. 그래서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일단 윅스를 일단 써본 거를 쓰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윅스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아까 이제 잔디 아빠가 SNS와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음, 덧붙이면 나도 홈페이지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아. 요즘에 이제 SNS를 통해서 그 건축주 아니면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우리 사무실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요즘 좀 트렌드상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있었던 이제 키아스라든지 이런 곳은 SNS도 정말 예쁜 사진만 올려. 근데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사실 건축 사무실의 SNS, 인스타그램은 그런 예쁜 사진만 올리는 곳이 아닌 중간 과정들 많이 올려주는 곳을 난 더 재밌게 보거든. 막 걔네들이 미팅할 때 음, 중간 과정 도면 올려놓는다든지 현장 가서 오늘의 현장은 이랬습니다라든지 심지어 KK 쿠마겐코 같은 경우는 쿠마상 되게 이상한 사진도 막 올려놔.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에 뭐 이런 사진을 올려놔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게 되게 나는 유머 느낌, 위트가 있는 느낌? 사무실이 멋있는 사진만 올려놓으면은 근데 홈페이지에는 그런 걸 올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음, 홈페이지는 진짜 방금 잔디 아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프레젠이 바로 가능한 그런 걸 올려놓는다면 SNS는 좀 다른 용도, 다른 캐릭터를 줄 수 있는,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뭐 해외적의 경우에도 진짜 엄청 뭐 별거 다 올려놓거든. 난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 SNS의 음. 강점은. 이게 트렌드 헤르조그의 SNS에. 세례적 SNS에 가면은 뭐 꼼빼 중간 과정이나 꼼빼도 올려놓고 막 최근에 지어진 것도 올려놓고 현장 사진도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건축주들은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첫 페이지는 요것도 고민이 좀 많았어. 나는 사실 홈페이지를 아카이빙하고 좀 포트폴리오 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첫 화면을 어떻게 잡을까를 좀 여러 페이지들을 봤는데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작업들의 베스트 컷들을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넘어가게 한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맞아. 어떤 사무실들은 그냥 본인의 건축 철학이라던가 음, 어,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스크립트, 이건 이제 유현준 교수님 사무실의 첫 페이지인데 그런 음, 것들을 텍스트로 그냥 정리하고 여기서 이제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사람도 있었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아카이빙의 목적,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록적인 목적으로서는 이런 사무실도 있더라고. 이게 첫 화면이야. 그냥 음, A라운드 아키텍처인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개요랑 프로젝트, 여기는 이제 도면들까지 음, 쭉쭉 그냥 인덱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무실도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일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도 결국은 작업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컷들, 제일 베스트 컷들을 그냥 첫 화면에서
띄워서 그 커트를 이제 돌아가면서 보이게끔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 그래서 위에 그냥 로고 놓고 아직은 메뉴도 단촐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던 작업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3D까지 완료된 작업들 몇 컷을 돌아가게 해놨어. 어떤 거 같아? 어떤 홈페이지가 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강하게 와닿을까?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음, 방금 보여준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나 음, 어라운드 아키텍스 같은 경우는 음, 나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상태? 음, 그다음에 내가 어떤 곳에 나가서 그치. 우리 사무실이 좀 쌓아온 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더 시스템랩 같은 첫 이미지에서 뭔가 이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늘 잔디 아빠 이야기 끝나고 나도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소개를 해줄 것 같은데, 좀 참고가 될 거야,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음. 첫 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 페이지 같은 경우가 내 전 직장의 홈페이지 첫 페이지야. 음, 음, 여기도 그냥 바로 그냥 프로젝트 페이지가 첫 화면이어서 음, 여기서 준공된 프로젝트를 골라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 근데 요보다는 나도 어쨌든 뭔가 표지로서의 페이지가 하나 더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페이지를 더 두는 걸로 일단 선택을 했어. 홍간지님이랑 요코는 어떻게 생각해? 회사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 음, 그래서 시스템 랩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이게 막 그치. 전인 컨텍스트도 당연히 고려한 설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 파사드에서 주는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잖아. 음, 그래서 더 이미지 컷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고, 그 마지막에 인덱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까 나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그 회사가 만약에 시스템 랩 같이 커버 페이지로 이미지 하나를 고른다면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거든. 근데 그 음, 판정을 고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건 거야. 음, 음. 그러면 뭐 이런 내부 사진도 그렇고 이 모델도 그렇고 딱 그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보다는 이 그럴 수도 있겠다. 전체적인 이 공간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아까 아카이빙처럼 해놨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각 프로젝트마다 하이어키가 하나도 없잖아. 어떤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싶고 만약에 이 아카이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 크기를 다르게 콜라주처럼 할 수도 있는데 음, 그렇게 되면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전달하고 싶은 거를 한 번에 더 쉽게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내가 정해줄 수가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보면은 이미지 하이어키가 진짜 하나도 없거든 이렇게 보면은 음, 그래서 그거에 되게 잘 맞는 페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아니, 음, 뭐, 이 벽돌 같은 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다르긴 하네. 그 위에 첫 번째 본 거보다 아까 지금 스크롤 다운을 해보니까. 근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텍스처를 좀 더 강조한 이미지 컷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다른 설계사무소랑 비교를 했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가 되게 다르구나라고 느껴졌었거든. 음, 결국은 이 사무소에서 만약에 뭐 이거를 진짜 내 이 디자인 컨셉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수도 있고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컨셉에 대한 뭐 내러티브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거는 만약에 잔디 아빠 홈페이지라고 쳐도 잔디 오빠 회사에서 잔디 오빠래 잔디 아, 설렜다. 사무실 만들었으면 못 가지, 뭐. 아니, 먼저 만드셨는데요. 지금 어. 누나신데, 잔디 누나. 아빠 요커 누나.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어떤 건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음. 음, 혹시 요코 홈페이지를 오늘 공개를 해도 돼? 아니야, 안 할래. 안 할래? 그래? 아, 그래. 노코 하진 홈페이지 않겠지만, 와도 괜찮은데? 이쁘던데. 음, 나는 그렇게 요코, 고민을 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냥 요코 정말 홈페이지 진짜, 심플하고 그냥 강렬했어. 오히려 강렬해. 카테고리를 나는 나눈다는 거에 더 맞아. 그 중심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설계사무소다 이 하면은 딱 어쨌든 건축을 하는 거 이게 명확한데 나는 내가 하는 업이 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오히려 런웨이하고 팝업하고 뭐 그 뭐야 뭐 캠페인하고 뭐 영상 해요. 그리고 프라이빗 이벤트 해요. 그게 결국은 다 하나예요라는 것처럼 보여지게 오히려 그 카테고리가 잘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음, 바꿔야 돼. 그래? 일단 딱 들어가서 그 카테고리 타고 들어갔을 때 뜨는 그 브랜드의 명들이, 어우,
그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나도 처음에 그랬고, 이게 회사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넣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맞아. 음, 음, 그래서 음, 나도 다음 고민이 이거였어. 음, 포트폴리오의 프로젝트 페이지 내 거만 넣을 거냐, 아니면 그동안 회사에서 담당했던 프로젝트까지 넣을 거냐. 음, 이게 사실 이직하는 거면 당연히 좀 전에 건쟁이 얘기대로 다 넣고, 팀 작업했던 것도 조금이라도 참여했으면 다 넣고, 나는 음, 어디까지 했다 다 어필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텐데, 이 내 회사를 후원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를 내가 한 거라고 보고 맞아. 올려야 될까? 이게 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 음, 그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일들 중에도 분명히 경중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 내가 아예 처음부터 PM 다 맡아서 중공까지 본 거면, 그 정도는 그 사무실 소장님이나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서 내 중공 프로젝트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이거를 좀 홈페이지에 써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안 된다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 여태까지 음, 내가 만났던 소장님들 중에서는. 다니는 또, 회사하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건 중요해요. 뭐, 음, 그쵸, 네, 그쵸. 네. OMA 프로젝트는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음, 음, 그리고 네. 이분이 제일 유명해진 거는 이거 그 마코코의 플로팅 스쿨 만든 게 제일 유명해진 분이셨고 이거? 이거 이분 메스 아니 스터디즈랑 아니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번 그러네. 그 어. 설펜타인이랑 디자인은 근데 뭐를 얘기해주고 음, 싶냐면 초창기의 작업 중에 보면은 제일 시작이 저기 까만색으로 돼 있잖아요. 저 다 아, OMA 흑백으로, 예. 작업이잖아요. 네. 아, 다 OMA인데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음, 사진은 다 썼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음, 회사 오른쪽에 노란색이 저기 보면은 음, 쿤레 아다이에미의 롤이 거기에서 무엇이었는지 여기 보면 음, 프린스도 어소시에이시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쓰고 심지어 이 사진도 누가 찍었는지 이완반 음, 그러니까 크레딧을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음, 크레딧을 줬잖아요. 아예 OMA 작업이라고. 음,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아예 그냥 오피셜하게 때려 박을 수도 있더라. 이게 회사하고만 잘 얘기를 하면은. 네. 밝혀놓고, 나도 네. 홈페이지에 예. 회사 이미지 쓸 때 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썼거든. 네. 다 음, 회사 음, 네. 명시하고, 음, 디렉터 누구였는지 명시하고, 네. 디자이너 누구였는지, 나랑 같이 작업한 디자이너 누구였는지 명시하고. 음, 근데 이게 미국에서 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음, 한국에서는 이거는 유럽이에요. 이분은. 네,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이 이게 하더라고. 그 결국에는 그 서로의 이해관계인데 음, 음, 네. 맞아. 음, 우리나라나 일본은 특히나 더 그거를 조금 아, 좀 안 그 일본. 블럭하는 것 같고 어,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그걸 갖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음, 그분하고 얘기할 때 혹시 이 홈페이지를 들고 가서 이분이 OMA에서 이래서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처럼 이렇게 음, 해서 제가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좀 풀어 나가면은 좋네요. 네. 이게 사실 되게 크레딧 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치. 이거를 뭔가 딱 정해진 룰이라고 해야 되나? 계약 없이 이거를 분위기 봐서 해야 된다? 서로 이제 이해관계 아니면은 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놀라웠던 부분이었거든. 음, 오히려 음, 아마 홍간지님도 뭐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그게 뭐 이렇게 서로 분위기 보고 간다 할 게 전혀 없었던 게 너무 명확했던 거지. 그냥 그 팀 이게 뭐 이 크레딧을 누구한테 주고 뭐 아까 건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좀 애매해져서 서로 음, 역할이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프로젝트에 배정된 디자이너가 정말 너무 명확하고 많아야 음, 두 명이고 한 명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 음, 안에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 디렉터 명시하고 디자이너 명시하면. 그리고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계약서에 다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어. 그래 음, 어떻게 주고, 내가 만약 음,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쓰고 싶으면은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이 이미지 이거 홈페이지에서 쓰겠다. 이거를 누구한테 꼭 뭐 디렉터나 매니저랑 뭐 이거 가지고 뭐 양해를 구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게끔 음, 그냥 이거 나 이미지 음, 쓸게요. 그냥 시스템에 등록해 놓으면 그냥 나는 그 이미지를 쓰면 되는 거야. 한 그렇구만. 프로젝트가 몇 장이야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음, 대신에 이제 크레딧을 명시를 해야 돼. 나도 다 크레딧을 명시를 해놨거든. 뭐 회사 음, 어디 그쵸. 디자이너 누구 남 디자이너 음, 있으면 이렇게 하고, 뭐 음, 하다못해 플로리스트가 뭐 참여했으면 쓰고 그래픽 디자이너 그쵸. 있으면 쓰고. 근데 암, 사진까지는 음, 조금 케바케였던 것 같아. 나도 너무 이게 음, 크레딧이 길어
좀 그러니까 사진을 생략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외주준 사진이면은 크레딧을 쓰긴 쓰지만 그 인하우스에서 촬영한 거는 사진까지는 생략을 하긴 한데 사실은 사진도 넣는 게 맞기는 맞지. 그렇죠. 음, 뭐 생략하는 음. 경우도 막 독립한 사람들 입장에서 홈페이지에 당장 올릴 게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음, 그나마 나는 몇 개 내가 혼자 그냥 사부작사부작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올리긴 했는데, 음, 그래도 건축주들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디자인 프로포절한 프로젝트랑 실제로 준공돼서 실물이 있는 거를 본 거는 신뢰도 차이가 엄청 큰 것 맞아. 같아. 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 사실 홈페이지에 내가 이전 사무실에서 했던 작업을 안 보여줘도 만약에 그 건축주랑 이제 실제로 만나게 돼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줬을 때 바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내가 그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했는지가 일단 대화를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나도 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음, 일전에 한번 료커가 지인분이 건축한 사람이 필요해서 포트폴리오를 음, 보내달라고 했을 때는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당신이 한 건 뭐냐고 궁금해 하셨다고 했잖아. 음. 혹시 그런 걸로 보면은 내가 한 프로젝트들을 좀 힘을 줘서 늘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음. 굉장히 음. 고민인데 어쨌든 그래도 근데 어, 실,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그거를 보는 순간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롤을 맡으셨냐고 물어볼 거예요. 네, 네, 음, 음. 예, 본인이 일단은 원하는 대로.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한 작업들만 올려놨지만 그 내 첫 직장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공간을 쓰게 되면 거기에 이제 소장님과도 좀 협의를 해서 음. 사실 내가 작은 것도 하고 큰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에 일부 참여했던 거는 내가 거기서 좀 중책을 맡았다고 해도 그것까지 올려서 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이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일도 아닐 거고 아마 조그만 규모의 개인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수주를 노릴 거기 때문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다만 조그만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내가 혼자서 다 한 것들은 그렇게 음. 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정리해서 올릴 것 같아. 그 마찬가지로 내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들어간 작업물은 최대한 많이 넣을 거냐, 아니면 정제된 최소한의 임팩트 강한 것들만 넣을 거냐.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 자주 들어가 봤던 홈페이지들 몇 개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ITM, 이타미준 이터니즘. 음, 사무실인데, 음, 뭐, 이타민준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자제분이신 유이화 소장님이 계속 이어서 계속 멋진 작업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체 노출은 여러 번 됐던 것 같아. 특히 음, 요새 제주도의 유동용 미술관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진 프로젝트이고, 근데 음, 일단 들어가 봤을 때는 사진이 한 장인 것 같아, 그냥. 음. 딱 그냥 메인 컷 하나만 있고, 이거는 어, 왠지 클라이언트한테도 뭔가 있었을 것 같다, 이야기가.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나? 약간 프라이빗 하우스 같은데? 갤러리, 레지던스니까. 레지던스. 심지어 그다음에, 우리 아니면 같은 자신감 경우, 아니야? 검색해봐. 자신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같은 요거, 경우도 이번에 페로탕 올릴 때도 거기 들어가는 이제 미술품? 그 사람한테도 다 이제 허락받고 올린 거였거든. 근데 음, 예전에 나라 미술관 올릴 때는 나라상이 이거는 공개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림 다 빼고 음, 올렸어. 뭐 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 같은 음, 경우도 이제 유동용 그치. 미술관인데, 유동용 뮤지엄인데, 뭐 두 페이지 정도, 음, 사진은 두 컷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 정말 크레딧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최소한의 이미지만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홈페이지가 있었고, 음, 반면에 약간 유럽이나 서구권 쪽의 그 사무실들은 굉장히 도면 자료나 중간 모형 자료 같은 것들까지도 공개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긴 해. 여기 전에 내가 한번 원상공론에서 소개했었던 프랑스 건축가 도미닉 콜론이라는 건축가의 홈페이지인데 나는 또 모형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홈페이지도 되게 좋아해. 되게 그래서 컬러풀하다, 건축이. 어, 준공 사진도 쭉 올려놓고 이 음, 사람은 항상 모든 프로젝트에 뭐 3D 이미지나 모형 사진이 딱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도면까지 거의 전층이 다 들어가 있는 편이고, 그러네.
잡지 모형 같다고. 사진 있고. 음, 이 사무실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무실인데, 약간 이 페이지 자체가 뭔가 인쇄물을 고려하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의 레이아웃으로, 일단 스틸 컷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음, 스위스 느낌 도면까지도 난다.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사 사무실 중에서는 아까 보여줬던 이 A라운드 아키텍츠가 도면을 전층별로 단면도까지 음. 굉장히 꽤 상세한 도면들까지 다 올려놓은 것 같아. 난 요 A라운드 여기 홈페이지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 되게 일본어로는 마지메하다라는 말을 쓰거든? 이거를 음, 한국말로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성실하다? 그런 음, 느낌인데, 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놓은 거를 딱 다 올려놓는 느낌? 음, 그리고 이거는 일본 건축가 중에서는 음. 이거 약간 필드 여긴 아키텍. 하우징 느낌인가? 하우징 업체 어, 느낌인가? 여기 같은 난 경우는 모른다. 되게 약간 블로그 같이 그러네. 홈페이지를 해놓더라고. 그래서 웍스 음, 들어가 보면 프로젝트별로 다 이렇게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까지 해놓고, 음, 어, 좀 오래된 걸로 보면, 본인들 그 회의 미팅 할 때 사진이나 뭐 모형이나 스케치나 이 과정 같은 것들을 음. 다 블로그처럼 이렇게 전 진짜. 과정을 다 그러네. 올려놓더라고. 그거 완전 완전 진짜. 그러네. 이렇게 거의 블로거야. 그러네. 그런 것 같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일본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일본이 특히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아까 건쟁이가 이야기할 때 좀 덧붙여서 얘기할까 하다 그냥 시간 많이 끌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것 중에 그런 과정 막 인스타그램의 과정 이런 거 많이 공개한다고 그랬었잖아. 음, 내가 읽은 책 중에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일본 작가가 쓴 이야기거든. 음, 결국은 나는 지금 계속 브랜딩 하는 거에 되게 많이 적용이 되고 항상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어쨌든 소비자가 이 브랜드가 성장하는 과정에 음, 개입이 되어야 이제 그런 팬심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 것들 완전 이것처럼 뭐 음, 과정을 공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한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 브랜드 자체가 성장하는 과정 있잖아. 근데 음, 그 거기에 이제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정도로 러프한 상황에 오히려 더 그 브랜드 팬심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 음, 페이지에서도 오히려 막 과정 공개하고 막 되게 러프한 이미지를 올리고 하는 게 좀 친근하면서도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건축 회사가 그 결국은 그것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잖아. 음. 그러면서 더 그 브랜드랑 애착 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 그게 또 요즘 좀 하나 더 덧붙이면은 이걸 보면서 신뢰를 얻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인정성. 그 과정들이라든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는 걸로 이 사무실에 대한 신뢰를 이 사람들이 채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음, 결과물만 보게 되면 그런 신뢰감을, 그러니까 결과물은 잘 뽑는다 정도지만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못 보니까 신뢰를 약간 못 느끼는 느낌이거든. 일본 사람들은 그 책임감과 신뢰를 되게 중요시 여겨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아까 그 블로그 같은 홈페이지도 올려놓지 않나 싶어. 음. 음, 일단 내가 한 작업을 올리는데 취하는 액션은 아까 그 A라운드 건축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일단 난 뭐 준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준공 사진은 없지만 만들어진 3D 이미지랑 가급적이면 기본 도면 정도까지는 작업을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